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네. 전기를 만드는 국가, 전기를 장악하는 국가가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AI 관련해서 전기는 정말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관련해서 연료 전지 관련주들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거든요. 네. 오만 퓨얼셀, 듀얼 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 한선 엔지니어링 전부 의미가 저희가 저점에서 같이 체크를 했던 건데, 네. 자, 왜 상승했냐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있는데 SMR 소형 원전이 상용화할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약 한 2030년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연료전지, 이 수소전지는요, 여러분들 결국에 연료만 넣으면 전기를 바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대체 에너지로 가능하다라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범한, 듀산,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수소 에너지 그리고 관련 업종들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건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관련 업종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본다. 그래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좀 심상치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전고 돌파하고 나서 장대 양봉을 쭉 뽑아냈는데 네. 거래량까지 좀 실리면서 앞으로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소 연료전지 제조, 수소 충전소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대규모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네. 보면은 이 범한 퓨얼셀도 여러분들 과거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급등주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수급에 대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 구간 때 우리가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수가 이루어지고 급등해주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연료전지 관련해서 수소전지 관련해서 이 이슈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2030년까지 소형 원전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구간에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음봉 나올 때 그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27,500원 지지선 그리고 31,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또 한 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바에 따지면 이때 공략을 하긴 했었지만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도 한 차례 기회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왜 어렵냐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관심 있는 종목이 쉴 때 다른 종목들이 급등하면 이거 못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선 업황을 보고 돈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그런 주가가 있다라고 하면요. 많이 사고 많이 사고 많이 사면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봤더니 농심 관련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방송 보시면 중간에 농심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언급할 종목은 한선 엔지니어링. 연료전지 가운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연료전지 이슈도 있고요. 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한선 엔지니어링 요때 공부했죠. 그래서 진짜 주식 일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음봉, 양봉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급등주의 패턴이에요. 쭉 올렸다가 개인들을 지치게 하고 물량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띄우고 그대로 치고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결국에 이제 퓨얼셀 관련 이슈와 함께 LNG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1,700원, 오늘 기준상에서는 좀 급등을 했어도 1,700원에서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12,000원에서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월 차트를 보면요.
일 차트에서는 급등을 했잖아요. 네. 월 차트에서는요, 이제 고개를 들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퓨얼셀 관련해서 지금처럼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단기 급등을 했지만 충분한 눌림목을 활용하시면 2차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때 이야기를 했었고 길게 행보를 했었지만 9월 시작하면서 다시금 뭐 조금 관심 있게 볼 만한 자리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때 한번 더 체크해 줬으면 와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늘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보면은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이 이틀에 걸쳐서 움직였는데요. 우리 수익률 매번 리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목들 보면 더 상승한 종목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나중에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주고 만약에 방송에서 시간이 없으면요. 네. 너튜브 전태룡 채널에서 제가 이 종목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리가 생길 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 퓨어셀. 뭐 퓨어셀 들어가는 종목들 오늘 다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오늘 동반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래서 정말 모든 종목들은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 체크했고 눌리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두산 퓨얼셀은요,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부의 수소에너지 정책 수혜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앞전에 있었던 종목들도 전부 다 정책 수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산 퓨얼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걸 월 차트나 장기 차트로 보면요. 네. 이렇게 이제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단기 시그널이고요. 추세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차트에 대한 흐름을 예상해 볼 때 이 수소 연료 전지는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대한 이슈도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꼭 확인해 보시고요. 3만 원 지지 그리고 3만 1,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SK D&D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연관성은 있지만 오늘 슈팅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이거 체크해왔어요. 지금 신생에너지나 ESS 부분 관련해서 인적 분할된 그런 종목인데 네. 다른 종목들이 좀 반등했다면 약간 후행 지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렇게 약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소 연료 관련해서는 앞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더 대장 주고 시청자분들이 그건 너무 좀 무섭고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 그것 따라서 그 지표에 따라서 나는 좀 이 수익을 활용해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SK D&D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지지선을 9,700원으로 두시고요. 왜냐면 이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9,700원 이탈하면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1,400원 돌파하면 급등형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센스가 오늘 좀 있다가 말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싶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아쉬운 것 때문일까요? 이게 오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나 내일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와 너무 비슷합니다. 호재는요. 일단 미국 기업 볼륨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옆으로 횡보하고 증가되고 또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슈팅이 나왔죠. 앵커님 우리 기억나죠? 매번 요 포인트에서 거래량 동반과 함께 전고점 돌파하면 이만한 양봉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물론 밀릴 수도 있지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실적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고점 돌파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모센스를 8,900원 지지 라인으로 좀 체크를 했고요. 9,700원 돌파하면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급등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전태룡 파트너가 정한 탑2 두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범한 퓨어셀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나 제일 강한
원투 대장을 좀 들고 오셨습니다. 네, 역시나 뭐 어찌됐든 급소에서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고요. 현 구간대에서 이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원투로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역시나 강한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정말 오늘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면서 많이들 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쉴 때 들어갈 걸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을 텐데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리뷰는 계속해 드렸잖아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이 리뷰를 계속 보셔야 돼요. 리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서 같이 AS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힌트를 하나 얻자면 조선업종은 어떻게 보면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상승하거나 또는 고점에 물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가 공부한 종목 중에 이렇게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혹시 조선 기자재 매매하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너무 고점이에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픽 종목이에요. 조선주 아주 좋은 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픽에 어떤 종목 나올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연일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바로 저점에 같이 공부를 못했지만 아마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다고 아마 이 구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국내 조선사 셔틀 탱크선 케이블 체인 수주를 하고 있고 관련 조선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 시장에 대한 특징을 볼 때 약간의 음봉이거나 쉴 때 눌렸다가 또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3,05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고 3,3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3,270원이 있죠. 내일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건 급하게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굵직한 종목 같은데 우상향 하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종고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해양산업 분야 종합솔루션 기업이고요. 특히 이렇게 무겁거나 대형주는 실적이 중요한데 2분기가요 영업이익이 1,660억, 약 한 35% 전년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이런 조선 이런 관련주들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보다는 이런 종목들 중심에서 우리가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면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쉬고 오늘 양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파하고 나서 쉬고 이제 자리를 잡은 건 시장만 받쳐주고 이슈만 있으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21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22만 5천 원이 돌파하는지 봐야 돼요. 이 가격에 대한 공식만 돌파하거나 지지가 되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추세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N시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특징은 2대 주주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이슈를 또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와의 협력 이슈로 인해서 기술력은 이미 입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 구간의 신고가, 지난번에 초창기 상장된 가격대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그 가격의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하기 위한 샛별령을 만들기 위한 초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완성형 샛별령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47,000원이 일단 지지가 돼야 되고요. 49,000원이 돌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현 구간의 매물 소화를 잘하고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음봉을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에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있던 영망치 음봉 같은 경우에는 네. 위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거리량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겁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내려왔잖아요. 그랬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보통 이평선 이탈하면 사람들이 손절해야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손절 유도를 해놓고 현 구간에 이틀 동안 다 물량을 받았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샛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샛별형의 변칙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음봉은 야, 이거 물량을 떨구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패턴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지금과 같은 유형, 형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에 응용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BM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제법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음봉을 겁내할 필요 없다.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음봉을, 왜냐하면 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음봉이지만 위에서 만들어졌지만 오늘 종가는 2.67% 상승을 네. 했어요. 거기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13,000원을 돌파하면 업종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탑2 어떤 종목들이 선정됐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1위 HD 현대마린 솔루션과 2위 에센시스 이렇게 뽑아 주셨네요. 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1위로 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너무 고점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 하나, 그리고 끼 있는 종목 이렇게 2개 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 드리려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인사이트 주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한조선 관련해서 태칭당에서 또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대한조선 네. 흐름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일단은 네,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저랑 어떻게 마음이 통했나? 이거 픽 종목인데? 좀 이따가 있어서 또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리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은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채팅창에서 궁금해했던 농심이 들어가 있는 K푸드 관련된 섹터가 될 텐데요. 캐대현, 이제는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자녀들 때문에 2번 봤습니다. 아직 많이 안 보셨네요. 저는 3번 봤습니다. 네. 정말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냐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는 한국이 너무 작았고 외국인들이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진짜 한국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삼양식품. 자, 오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역시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의 실적도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삼양식품은 이제 가격이 지지가 되면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이면요, 이런 종목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업종별로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보다 좀 더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캐대현으로 인한 관련 이렇게 K푸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양식품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기준에서 매번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155만 원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65만 원이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추세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 전 오늘 심군이 아니라 농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농심. 이 캐대원에 관련된 제품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협업된 제품들이 완판이 되었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예, 이 관련해서 혹시 사 드신 거 좀 많이 계세요? 아니요, 저는 뭐 항상 먹습니다. 제가 원래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농심이고 뭐고 다 그냥 막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급등한 거에 제 영향도 좀 일부 있을 겁니다. 저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오늘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런 관련주의 때문에 역시 주식은 실적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그 증가가 되면서 상승한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네. 한번 우리가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그 삼양식품주도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성격이 다른 것뿐이에요. 가겠다라는 의지는 명확하고요. 두 종목의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음봉을 보여줘도 상승 가능성, 안 떨어지고 위에 있어도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47만 원 지지가 되는지 51만 원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 겁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장대양봉 이후에 윗꼬리가 달린 음봉 이렇게 한번 생기고 나고 나서 밀리면은 정말 들고 있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야 이거 주식이라는 게 힘들면서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좀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SND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얼마 전 이제 경쟁 이슈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회복을 좀 많이 해 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혹시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저는 뭐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네. 항상 끼고 삽니다. 소스 원료 공급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삼양식품, 농심이든 관련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앞전에 여러분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은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흘러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좀 더 상승할 수 있지만요. 그만큼 지금 K식품이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고 실적이 매우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순환이 되면서 돈들이 지그재그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SND는 12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13만 원이 돌파되는지 추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보시면서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푸드 관련해서 탑 2 어떤 종목들이 선정되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탑2에 들어간 종목은 삼양식품과 농심.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소스가 빠졌네요. 네. 모든 종목에도 소스가 좀 쳐져야 맛이 있을 텐데 SND 아까운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삼양식품과 농심이 가장 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1등, 2등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관련된 종목들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오늘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이라면 관련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교육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간담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가 AI의 진심이구나. 지난번에요 AI 관련해서 100조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 150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AI 관련 이슈에 대한 성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업종, 어떠한 기업들을 체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개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들도 체크 잘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순서대로 종목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순서대로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이 데이원 컴퍼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 좀 들어가는 종목인데 오늘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그 종목이 대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몇 개 종목들을 체크를 할 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포지션 아니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포지션을 나누는데 제가 지금 현 구간에는 배열을 만들기 위한 직전의 그러한 모습들을 좀 체크해봤어요. 최근에는 교육 콘텐츠나 AI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이런 관련 업종들의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있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교육 AI 교육 이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6,200원이 지켜지는지 6,600원이 돌파가 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패턴을 보고 이제 쌍바닥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자, 관련의 상승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로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발음하기가 좋아요. 보통 집에 가면 이제 여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세요, 여보. 저는 많이 합니다. 안 하세요? 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정도로 상승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보 로보에서 그런지 차트도 되게 예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공부하는 것처럼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양음양의 흐름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죠. 옆으로 횡보하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데 줄어드는데 증가가 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영망치형 양봉 윗꼬리를 다는 건 꼬챙이로 위를 매물을 소화하려고 흔든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로봇에 대한 급등형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250원 지지가 되는지 5,7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앞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교육용 로봇 관련 이슈도 함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메가스터디. 물론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먼저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탄력이 좀 아쉽죠. 그러나 아까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용 AI라든지 우리가 다른 거 로봇 관련 이슈는 같이 공부했잖아요. 네. 교육 AI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정책 일부 이렇게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움직임이 좀 덜하지만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부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요. 이슈가 되기 전에 체크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AI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가스터디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고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매물 구간에서 나오는 음봉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걱정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11,000원 가죽지킴선 11,500원 돌파하면 급등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바로 DB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DB,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지주사 관련 이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 가격 잘 지키셔야 돼요. 1,600원이 지지가 되는지 1,700원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1,600원 이탈이 돼서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다시 한번 1,700원 돌파하는지를 계속 추적하시다가 돌파했을 때 전고점을 강한 양봉으로 간다라고 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UNA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 상장 이후에 바닥 구간이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하려는 또 추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체크를 한 이유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기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빅데이터 AI 분석 기업인데요. 과거에 신규 상장되고 나서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고 시장의 업종에서 조방원에 밀리고 다른 업종에 밀리다가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이제 고개를 들었다. 네. 따라서 25,500원 지키는지 28,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돼서 역시나 탑2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선정하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 그리고 UNAI 역시나 자리들로 좀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을 뽑아주신 건가요? 네, 로보는 끼 있고 급등할 것 같은 거. UNA는 시청자분들이 초보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1등, 2등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바로 방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방산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슈가 약간 나오면서 상승률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지금 저는 방산주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네. 워낙에 조선이라든지 기자재 종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그러지 못하게 느껴진 거죠. 저는 방산주도 지금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고 국민성장펀드라든지 AI 로봇 방산 첨단 산업에 투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그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방원 중에서 조선이 너무 날아가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조정이 나오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방산 관련해서는 거의 많이 움직이질 않았던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네. 예,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나 아직 살아 있어요 하면서 오늘 양봉이 좀 터졌어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네. 단고점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 두 번 도전했다가 실패, 세 번. 요번에 있는데 이거 너무 고점 아닐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제 그 공매도 관련 이슈가 있을 텐데요. 네. 방산주에도 공매도에 한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0.07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뭐 부담 없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걸 길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 탄력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한 번 상승하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성공했는데 수렴되면서 이제서야 급등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좀 자신 있게 97,000원 가족 지킴선 105,000원 돌파하면 추세형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확인할 종목은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방산 관련돼서 상승률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고 눌림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하단은 좀 지지해주면서 눌리고 있네요. 네, 역시나 뭐 1조 8천억 원의 전기전자 수주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때문에 조선주에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흐름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상승을 주고 옆으로 횡보해주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51,5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6,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추세형의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항공우주 살펴봤던 것처럼 종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중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이러한 업종, 이러한 종목들을 체크를 잘 해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95만 원이 지지가 돼야 되고요. 또 105만 원이 돌파를 해야 이거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 뭐 우리가 방산 관련해서 탑2 종목 정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들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지금 자리 좋아하는 패턴 딱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 종목들이 좀 안전하고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탑2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적인 인사이트 주제와 함께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인사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어제 PPI 관련해서 발표가 되었고 일단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발표될 CPI 관련해서 또 경계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데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PPI가 CPI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제 완화에 대한 이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내리는 건 기정사실화인데 아마 50bp일 건지 25bp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25라도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어도요. 시장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상승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요. 변동성이 있어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단기적인 흐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또 어떤 급등주 시그널 종목들을 봐야 할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개별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봐야 되는 종목 바로 퍼스텍이라는 종목인데 보통 방산 관련돼서 이 종목들은 원래 원조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잘 안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국항공우주처럼 그렇죠.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가는데 네. 급등주에 왜 제가 이걸 체크했냐면 봐봐요.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성격이 느긋합니다. 아예 성격이 급해요. 똑같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선 이슈도 있고 함께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급등형으로 구분해서 오늘 거래량도 있다 해서 4,700원이 지지가 되는지 5,000원이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급등주 시그널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승 RNA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피지컬 AI 관련돼서 최근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강하게 나온 이후에는 지금 음봉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차트를 바로 보시면 음봉이 3개 나옵니다. 제가 이걸 확대해 드릴게요. 음봉이 3개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5일선 위에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5일선 위에서 장대 음봉, 음봉 나왔는데 이거 만약에 내일 양봉 나오잖아요. 그럼 속임수형의 샛별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일선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3일의 음봉은 속임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AI 이슈도 있지만 패턴적으로 물론 밀리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3,500원 지지가 되죠. 그리고 8,500원, 3,800원이 돌파가 되면 오늘의 음봉은 걱정 안 해도 되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 유형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만약에 급등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을 공부해드렸을 때 저거는 겁 안 내도 되는구나.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시그널 종목은 JPI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 자, 지금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가 역시나 윗거리가 좀 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AI 의료용 관련 이슈를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신규 상장 이후에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의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어떠한 형태로 움직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17,500원 지지가 되는지 19,0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급등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종목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함께 공부한 픽 종목이요. 상한가도 가고 급등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을 정말 잘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디오션과 SK 플랜트의 인수 참여가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을 공부를 했는데요. 끼가 있어 보여서 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대한조선. 여러분들께서 채팅방에 문의를 하신 건데요. 제가 빨리 가서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분석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픽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자, 정말 끼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마리아나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리아나도 있고 강황용 필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제가 이제 패턴적으로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급등하고 밑으로 조정 안 주고요. 옆으로 행보하거든요. 조금 더 수렴을 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증가된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1,800원이 지지가 되는지 2,0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하는 급등 양봉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픽 종목 S퓨어셀. 퓨어셀 하나가 빠졌는데 했는데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퓨얼셀을 하나 좀 뺐고요. 그래도 좀 급등할 만한 거 뭐 할까 고민하다가 S퓨얼셀 거래량 늘고 거래량 늘어나는 모습에서 전고점 윗꼬리들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서 물론 하락할 수도 있죠. 지지가 될 경우에 이 윗꼬리를 만들었던 이 매도 캔들들을 다 먹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했고요. 12,300원 지지선 그리고 13,100원 돌파하면
급등 양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 일단 바닥 구간에서 오늘 장대 양봉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조선주 기자재 사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못 사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아끼고 분석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어. 신규 상장되고 옆으로 횡보해주고 오늘 양봉이 좋아서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조선기자재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매도가 되는 모습 보여주면 네. 관련주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 지킴선이 중요해요. 84,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88,000원이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늦지만 조선기자재 테마와 함께 같이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